자, 오늘 이제 11월 12일입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최근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CBS 스포츠에서 내셔널리그 지명타자가 도입됐을 경우에 김하성 선수의 주전 유격수 기회가 늘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일단 윌 마이어스가 우익수에서 지명타자로 가게 되면은 타티스 주니어를 우익수로 보내는 게 이제 부상 방지 차원에서 훨씬 좋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김하성 선수가 수비는 잘하니까 또 남은 잔여 연봉이 있다 보니까 한번 주전 유격수로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어쨌든 2022 시즌에 김하성의 출전 기회는 늘어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트레이드 매물로서의 가치는 또 얼마나 될까? 또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김하성 선수가 포함된 이제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좀 짰고, 이거를 이제 패널들이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컨텐츠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AJ 프렐러 단장이 부임한 이후로 전통적으로 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죠. 그렇죠. 매드맨이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1기 매드맨이 있었고 2기 매드맨이 있잖아요. 이제 1기 매드맨 때는 뭐 킴브렐 데려오고 뭐 업튼 데려오고 뭐 캠프 데려오고 막 이랬었던 때가 이제 1기라고 한다면, 그 선수를 데려와서 한 번 실패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유망주들 대거 잘 모아오고, 네, 뭐 그랬었던 걸로 봤을 때 정말 트레이드를 좋아하는 단장임에는 분명한데, 지금 이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샌디에고가 쓸 수 있는 총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드맨은 트레이드를 좋아하는데, 이번 오프시즌 때 트레이드라고는 사실 에던 프레이저를 시애틀로 보낸 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라는 거죠. 야수 적체 현상을 뭐 해소하고 뭐 연봉을 덜어내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다저스와 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FA 영입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호스머를 유망주 누구랑 묶어서 치워버리고 뭐 연봉을 비운다, 누굴 데려온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현재선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스머가 잔여 연봉이 많이 남았는데 워낙에 타격 성적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유망주랑 묶어서 치워버리자,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구 쓰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랜만에 김하성 선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드가 좀 이제 해결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팬들이 일단은 김하성 선수를 언급하면서 같이 묶어서 에인절스로 보내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봤다고 합니다. 김하성 선수와 라이언 웨더스, 좌완 선발 투수죠. 이 두 선수를 묶어서 이 에인절스의 외야 유망주인 브랜든 마쉬를 받아오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를 좀 일단 했네요. 일단 라이언 웨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요. 데뷔한 초반에는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었는데 구속도 빠르고 후반에 너무 무너졌죠. 그리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영입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모았지만 수비는 괜찮았는데 타격이 좀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선수들이, 하지만 가능성도 좀 남아있는 선수들을 묶어가지고 브랜든 마시라는 이제 외야수를 데려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일단 에인절스의 현재 상황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뎁스 차트상의 주전 유격수가 타일러 웨이드 선수, 양키스로부터 영입해온 선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웨이드가 지난해 양키스에서 103경기 145타석에서 타율 2할 6푼 8리, OPS 0.677, 사실 내야 유틸리티 백업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는 타격에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홈런 8개를 때려냈고 풀타임으로 했을 때는 두 자릿수 홈런은 예상이 되는 선수잖아요. 네. 웨이드는 장타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드의 최대 장점은 사실 유격수 수비, 뭐 타격이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비에 있어서도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포지션이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이 장점인데, 이 선수를 이제 주전 유격수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격수도 없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선발 투수 보강도 더 필요하니까 웨더스랑 김하성을 묶어서 한번 넘겨보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쉬 선수에 대한 설명도 좀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드래프트 2라운드 출신이고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기 전에는 툴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았었어요. 5-2 플레이어로서 가장 돋보이는 건 역시 수비력이지만 공격 쪽에서도 평균 이상의 타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중견수 유망주입니다. 하지만 시즌 이 데뷔 직후에 조금 활약을 펼치다가 시즌 후반까지 계속 부진하다가 네. 후반에 조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타격 전체적인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70경기에서 타율이 2할 오픈 4리에 2홈런, OPS도
6-7-3이었어요. 그래요. 이 시즌 내내 성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가능성이 정말 높은 선수이고 그치. 이번 시즌 전까지 이 팀 내 1위 유망주였기도 합니다. 탑백에 항상 뭐 들었었던 선수이고 맞아요. 이런 선수를 이제 데려오는 이유,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왜 데려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프로파, 그리시아, 마이어스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외야 뎁스, 야수 뎁스가 많이 얕아진 상황이긴 하잖아요. 일단 토미 팸이 나간 게 크고요. 애덤 프레이저를 외야수로도 쓸 수 있었겠지만 네. 프레이저까지 그냥 내보냈잖아요. 지난 시즌에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주전 외야수로 프로파가 나와야 되는 판입니다. 프로파의 타격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시를 데려오면은 뭐 마시한테 중견수를 시키면 그리샴을 코너 외야수로 옮길 수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매치에서 디 애슬레틱에서는 브랜든 마쉬 선수의 이 컴패리즌 좀 비슷한 유형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찰리 블랙몬, 이 콜로라도의 찰리 블랙몬 선수인 것 같아요. 이 블랙몬 역시 5툴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점은 이 샌디에고가 올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인데 마쉬가 과연 지금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에 있어서 확실한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봤을 때는 그런 선수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올 시즌에 거두는 성적은 분명히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칠 확률이 높아요. 네. 지난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올라오고 나서 많은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타격에서 완성이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샌디에고에서 데려왔을 때 올 시즌 성적이 플러스다? 라고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에인절스 입장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디 애슬레틱의 분석입니다. 김하성 선수도 수비는 잘했지만 타격에 있어서 아쉽지 않았느냐, 웨더스도 뭐 공도 빠르고 좌완투수고 잠재력 있는 건 알겠는데 5점대 찍은 선수이지 않느냐, 또 게다가 이 후반이기 때는 이 팔꿈치 쪽의 통증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선수가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원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 사실 이제 팀 내 1위 유망주잖아요. 마쉬 선수가 데뷔 시즌에 못했다고는 하지만 팀 내 1위 유망주를 보내는데 뭐 선발 투수 그리고 유격수 후보라고는 하지만 좀 약간 대가가 떨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쉬를 만약에 보내고 영입을 하는 선수라면 이제 특급 에이스를 영입할 수 있는 패키지로서 마쉬를 써야지만 이게 또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게 낫기도 하고요. 왜냐면 트라우시 이제 중견수를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몸 상태가 됐으니까 네. 판다면 좋아될 판다 이런 얘기가 에인절스 팬들 사이에서 많더라고요. 뭐 신시내티의 루이스 카스티오를 영입할 것이다. 트레이드 계속 이제 링크가 되고 있는 팀이 에인절스인데 그렇죠. 이럴 때 카스티오의 대가로 뭐 조아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랜든 마쉬를 코어로 여러 가지 패키지 그렇죠. 유망주들을 더해서 영입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DSLT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마쉬 선수는 에인절스의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인절스가 거절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김하성 선수가 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확실히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타율이 2할 1리에다가 8홈런 34타점에 OPS도 0.62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사실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프로젝션이 공개되고 있을 때 김하성 선수의 OPS가 이제 0.7까지 예상을 하고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김하성에 대한 트레이드 대가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수비력은 엄청 뛰어난 선수이긴 건 맞지만요. 뭐 게다가 자녀 연봉도 2,100만 달러가 있는 선수이고, 반대로 이제 마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의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야수 뎁스가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얕아졌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하성 선수도 헐값에 다른 팀으로 뭐 연봉 보조라든지 아니면 뭐 대충 뭐 어느 선수를 받아오려고 보내느니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올 시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면서 타격적인 부분에서 얼만큼 반등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시즌이 그렇지. 되는 게, 시즌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티스 주니어가 완전히 우익수로 이동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어쨌든 부상을 생각했을 때 외야수 출전도 상당히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명타자가 생기면서 윌 마이어스도 지명타자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빈 공간에 김하성 선수가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에서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미 수비는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뭐 WAR 3, 4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허무맹랑한 사실 트레이드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 좀 메이저리그를 오래 그렇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 마쉬가 아무리 데뷔 시즌 말아먹었어도 팀 내 1위 유망주를 웨더스, 김하성 이 선수들 다 그래도 가치가 많지는 않은 선수인데 왜 데려와 생각하실 만한 이 그렇죠. 시나리오이긴 한데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 김하성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서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인절스에 가면 어쨌든 주전인 건 맞고 네. 또 김하성 선수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에인절스에서 사실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하면서 맨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신 댓글 중에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글레시아스가 딴 팀 갔으니까 가면 주전일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주전입니다. 네, 정말 타일러 웨이드보다는 낫거든요. 맞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 어쨌든 이 트레이드에 이름을 올렸지만 샌디에고에 남아서 올 시즌은 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한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김하성 선수 이제 트레이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정도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는 또 내일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